안녕하세요. (83페이지) 한 펴 보세요. 자, 비성년 후견인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지금 우리 제한능력자 하고 있죠. 네. 제한능력자, 원래 행위능력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행위능력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공부하고 제한능력자 이외에는 다 행위능력자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를 보는데 이 제한능력자에 먼저 미성년자 했습니다. 그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이제 여기 할 거거든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한능력자인데요. 이거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후견 심판이라고 하는데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는 아니에요. 제한능력자는 아닌데 후견 심판에 의해서 피특정 후견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피자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요,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피특정 후견인도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한능력자고 이 사람들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의 차이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요건에 부합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석을 하지만,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 여기부터 보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봤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취소 후 이후의 법률관계도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한번 보시죠. 이제 피성년 후견인 여기 보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요. 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핵심 단어는 제가 일단 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다. 앞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회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이거는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앞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이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있으면 이 자를 위해서 일정한 청구권자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주세요라고 청구합니다. 이 청구권자가 누구냐? 이 청구권자도, 자, 일단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이런 사들이 청구권자예요.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후견인과 그 감독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정 후견 심판 중인데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는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하고 여기는 조금 덜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한정 후견 심판 중인데 한정 후견만 가지고는 완벽한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성년 후견 심판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현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도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
그 후견인이 현재 미성년자로서 보호하고 있다가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성년자가 된다. 그럼 더 이상 미성년 후견인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데 더 길게 연장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럼 현재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해야 된다.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특정 후견 중인데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좀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그러면 본인이 청구할 수도 있고 후견인과 감독인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니 안 적는 게 좋아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보시고요. 여기 지금 왜 후견인과 감독인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후견인과 감독인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후견인과 감독인 한번 다 써볼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부터 쓰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죠.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를 해달라고 청구한 거죠?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거죠. 그러면 현재 성년 후견 중이란 얘기예요? 성년 후견 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성년 후견 중이 아니란 얘기는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년 후견 중이래야 성년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정 후견 중이면 누가 있을까요? 한정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있을 거예요. 특정 후견 중이면 누가 있어요?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미성년 후견 중이면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년 후견 개시 좀 해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현재 성년 후견 중이 아니죠. 그렇죠? 또 지금 현재 성년 후견 중이라고 한다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성년 후견 중인데 뭘 또 청구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 후견 중인데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정 후견 중인데 성년 후견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후견 중인데 성년 후견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성년 후견 중인데 성년 후견 다시 심판해 주세요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한테는 성년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도 잠깐 볼게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누군가 청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도 후견인과 감독인 쭉 등장하면은 누구만 빼주면 되죠? 그렇죠.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빼주면 되죠. 한정 후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야 지금 한정 후견 중인데 뭘 또 청구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감독인은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청구하는 겁니다. 어디다 청구하느냐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가정법원에서 청구하는데 이 법원에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 그때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이 심판을 이제 개시 심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얘기는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성년 후견인이 이제 같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년 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 후견 감독인도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청구를 받고 이 사람이 정말 피성년 후견인이 돼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거 심판을 할 때 본인의 물어봐야 돼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이쪽에 가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미가 다르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싫다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시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도 있습니다.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도 있어요. 이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는 법원에서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순서대로 요게 패턴만 딱 잡히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요거 감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피성년 후견인은요. 정신적 어떤 사무 처리 능력 정도가 굉장히 빈약한 사람이에요. 많이 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거래 행위라든지 기타 처분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완전한 판단력을 기초로 했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모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도 있는데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에서 이러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취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률 행위 중에서 법원이 성년 의견 개시 심판하면서 너는 이거 해서 10개는 취소 못한다. 그럼 그 10개는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예요. 그럼 나머지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취소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 중에서도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예요. 1,000원짜리 칫솔. 그런 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칫솔 1,000원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가 취소할 수 없는 법률 여기가 아니지.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게요. 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 지출하는 행위는 금전 지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금전 지출이죠. 그런데 칫솔 같은 건 일상생활용품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 이렇게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는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있죠, 법정 대리인들. 그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있죠. 요 행위는요,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범위 속에 들어가니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하나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성년 후견인은 그럼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오늘부터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법률 행위를 해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아니면 언제부터, 뭐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후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법률 행위를 해라 라고 정해주면 그러면 도움을 줄 사람도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면서 자, 오늘부터 너는 피성년 후견이냐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그 성년 후견인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 도움 줄 사람도 같이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직권으로 선임하고요.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금전적인 어떤 예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도 재산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주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자산, 채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이 사람 재산을 잘 지키는 거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조금 이따 책 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기는 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가 너무 넓어요.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성년 후견인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정법원에다가 이 범위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또 변경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만 하느냐? 아니에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이런 사람들도 이 범위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처음 접근이 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한정 후견 쪽은 좀 빨리 나가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일단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얘기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지나가다 눈빛 보고 너 일로 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청구해야 됩니다. 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여기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은 잘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도 들어가네요. 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해서 모든 법률 관계에 다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역 내의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 후견 중일 수도 있고 후견 중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 후견 중이다. 그럼 미성년 후견 중인데 좀 더 심각해졌고 나이도 먹었다. 그러면 성년 후견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한정 후견 중인데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럼 어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년 후견. 특정 후견 중인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심각해졌는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래요. 사무처리 능력이 어떤 상태냐.
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와볼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자는 본, 배, 사, 지, 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는데, 이 후견인과 감독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얘만 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성년 후견 개시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때는 성년 후견 중이 아니니까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성년 후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럼 가정법원에서 이 사람을 잘 살펴보고 심판을 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불러다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스스로 판단,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죠. 예,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했으면서 그래 오늘부터 피성년 후견이냐? 라고 했으면 도와줄 사람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라고 같이 해줘야지. 도와줄 사람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거 심판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를 선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명을 뒀는데 현재 두 명의 피성년 성년 후견인들이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다 보니까 두 명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타 배우잖아, 지방자치단체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두 명 갖고 안 될 것 같아, 몇 명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추가로 또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직권으로 두 명을 더 둘 수도 있고 10명을 더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이게 수인이란 얘기는 여러 명이란 얘기입니다.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는 일은 뭐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 했을 때 그 법률 행위가 이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 뭐 이런 판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취소해 주고, 얘도 취소할 수 있어요. 또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좁으면 그거 변경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입니다. 이것까지 후견인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하는 건 모르겠으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애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갖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완전히 깔끔하게 회복을 했네요. 그럼 완전히 깔끔하게 회복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줄 필요 있나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종료 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도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가 종료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들은 누가 나올까요? 성년 후견 중인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밖에 없죠. 현재 성년 후견 중이잖아. 그러니까 종료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 성년 후견 중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성년 후견인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 한정 후견 중인데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한정 후견 중입니다, 현재. 근데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요건데 요거 얼른 법 전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패턴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쉽게 넘어갑니다. 자, 제9조 제1항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자, 중요한 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지속적 결여. 자, 거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등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려고 들면은 머리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본배 사지검 한번 해볼게요. 크게 시작. 그렇죠.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본인 쫓아왔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그 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을 별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현재 뭐 청구한 거죠?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했죠? 그럼 현재 성년후견 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청구했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성년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만 빼고 나머지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성년 후견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 청구권자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청구권자 보니까 본배사지검 이건 암기해야 되죠. 본배사지검 그다음에 이건 내가 가리고 보여요? 보여? 보여? 살 빠져서 그래. 살 빠져갖고 보이네.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이쪽만 가지고 한번 또 떠올려 볼게요. 현재 뭐 청구했다고요?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럼 본배사지검의 청구권자고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죠.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청구권자지. 후견인과 감독인 중에서. 그럼 뒤에 가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성년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감독인 그리고 얘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한테 한 번은 물어봐라 그런 얘기죠. 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 본인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요 라고 해도 법원에서 야 그래도 불안해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싫다 그러면 법원에서 닥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닥쳐 그러고 할 수 있다. 너무 심한가요 말이? 자, 넘겨보십니다. 거기 성년후견 개시심판의 뭐 요건은 질병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지속적 괴로 이런 것들 나오고 청구권자 나오고 가정법원이 심판이 있어야 된다. 거긴 볼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법조문 가지고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로 한번 갑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처음에 개념 못 잡고 암기하려고 들면 계속 헷갈려. 말 바꾸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가정법원에서 취소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소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법률행위가 너무 많으면 얘한테 불리할 수도 있죠. 취소하지 말라고 하는 법률행위. 취소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법률행위의 범위가 좁아지면 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위 조정이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범위 조정해달라고는 이제 얘네들이 청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가정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이 항의 범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여기는 보세요.
본배사지검.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 서울중앙지검보다 더 무서운 지검이 본배사지검이라고 민법에서는요. 예, 훨씬 더 무서운 지검이야. 어디든지 등장해. 그렇죠? 이게 누구요? 검사. 검사는 왜 여기 등장해? 민법에. 공익의 대표자라고요. 검사가.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검사가 무슨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공익의 대표자예요. 검사들이. 좀 생소하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하고 현재 성년후견 중이니까 후견인과 감독인은 누구만 나와? 성년후견인과 감독인. 현재 성년후견 중인데 다른 후견인들이 개입할 게 아니잖아. 이미 성년후견 심판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년후견인과 감독인만 나온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줄쳐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거기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는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처음에 헷갈릴까 봐. 그럼 이 제한 능력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네? 피성년 후견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후견인은 누구예요? 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뭐야 이거 피성년 피자 하나 붙고 안 붙고 그냥 머리가 아프네 그럴까 봐 아예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지 않았던 그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제한 능력자는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제한 능력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정하지 않았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이 행위 중에서도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없다라고는 안 정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까지만 해야지 또 괜히 쓸데없이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면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까지만 간다고요? 우리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고요. 밑에 하나 이제 더 체크하고 나갈 게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원칙이 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줄쳐 놓으시고요. 기억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니은의 성년 후견인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년 후견인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권이 없다.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법률행위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발이 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근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 못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만 있지 동의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동의권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법률 행위에 뭐 야 이거 너 이 법률 행위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동의해 줬다는 거야. 5만 원짜리 물건 사. 그래 사도 좋아 라고 했어도 동의를 받아서 했어도 얘는 나중에 그 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피성년 후견인이 하는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자, 이게 뒤에 가면 이제 17조하고 관련돼서 좀 머리 아픈 게 나올 거니까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예외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 이것도 지금 법조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이 나옵니다. 자, 성년 후견인 나오죠. 성년 후견인의 1번에 볼게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무조건 둔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했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됐고 그럼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법인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원래 법정 대리인이 하는 일은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그다음에 추인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미성년자 여기서 보고 왔죠? 복습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금 뭔가 캄캄해갖고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자, 뭐 어쨌든 그런 정도 하고 좋습니다. 그 1, 2, 3, 4번 정도 있죠?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의 종료 심판 11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조.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그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현재 지속적 결여 상태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소멸한 때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종료 심판을 한다. 보세요. 현재 성년 후견 중이거든요. 성년 후견 중이니까 근데 애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본배 사지검 종료 심판 청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은 현재 무슨 후견 중이라 그랬어요? 성년 후견 중이니까 종료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년 후견 중이니까 종료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도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밖에 없죠. 얘한테는 다른 후견인 현재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종료 심판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완전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갈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성년 후견에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한 능력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정상인이었다가 지금까지는 정상인이었다가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가 종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럼 요 기간 중에는 뭡니까? 제한 능력자죠. 여기는요 정상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여기서 했던 법률행위인가요? 여기서.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서 했으니까.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종료 심판이 됐어요.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느냐? 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제한 취소하는 건 아니야.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종료 심판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취소할 수도 있다. 현재 피성년 후견인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여기서 정상인이죠. 피성년 후견인 아니죠. 하지만 이 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일 때 한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일 때 한 행위니까 나중에 이 상황에서도 요거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근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취소권 행사 기간을 무제한 줄 수는 없어요. 기간은 그다지 길게 안 줍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처음 한 날로부터 최장 몇 년?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이 그 얘기예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은 소급표가 없어서 종료 심판 전에 이루어진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도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제척 기간 밑줄 쳐놓고 추, 3, 한, 10 이렇게 해놓을게요. 추, 3, 한, 10. 이 기간이 뭐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여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즉 정상인이 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추, 3, 한, 10. 이 기간을 제척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줄쳐놓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무효 취소를 배우게 되면은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자, 거기 22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맛을 보고 가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3번하고 4번, 5번은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1번,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동의권 때문에 틀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 여기 우리 칠판에 뭐라고 써놓은 거죠? 1,000원짜리 칫솔 얘기하는 거죠? 1,000원짜리 칫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없죠. 이때 여기 보세요. 1,000원짜리 칫솔 요거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요거까지만 건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 다 3, 4, 5번은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잖아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죠. 안 배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1번, 2번 정도만 이렇게 맛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으면 똑같은 패턴이니까 한번 볼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잖아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요거보다는 좀 나아요. 지속적 결여는 아닌 거야.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사무처리 능력이 어떤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 자, 자꾸 지금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온다라 그래서 책 보고 뭐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안 들어와요. 설명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 머릿속에 어느 정도 패턴이 그림 속에 들어와야 이게 쉽게 접근이 되지. 이거 다 암기하려고 들면 한 달 걸릴 걸 아마. 다 암기하는데도. 그러면 앞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 그럼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권자에 누구 들어가요 지금? 옆에 보지 마시고. 본배사지검 들어가죠. 본배사지검. 그 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들 한번 정리해보죠. 뭐 후견인과 감독인들. 그럼 후견인과 감독인들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 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이 있죠. 그럼 여기서 누구만 빼면 돼요?
그치, 한정후견인과 감독인만 빼면 되죠. 한정후견 심판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한정후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한정후견인이 있을 수가 없죠. 되셨나요? 그럼 어디다가 청구하는 걸까요?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에서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죠?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심판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된 거죠? 피한정 후견인이 된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 이름은 뭘까요? 그렇지, 한정 후견인이 되겠죠. 그렇죠? 한정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은 그렇지, 한정 후견 감독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합니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좀 심각한 사람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할 뿐인 거예요. 저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고 여기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뭡니까? 유효입니다. 유효고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유효란 얘기는 취소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죠. 물론 취소할 수 있다도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유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기하고 반대로 접근하네 지금. 다만 이 법률 행위 중에서 가정법원에서 이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이거 한정 후견 심판을 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줘요. 뭐라고 범위를 정해주냐면 범위를 정해주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라고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하는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해줬는데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동의 없이 했다는 거야. 동의 없이. 그럼 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피한정 후견인이고 너는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왔겠죠. 그런데 얘가 하는 법률 행위 중에서 금전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법률 행위는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고 유효잖아요.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누구 받아야 되는 거죠?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돼. 물론 이게 무조건 100% 법정 대리인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를 든 것 중에서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예요.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누구를 동의받는다고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걸 동의 없이 했다는 거야. 동의 없이 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금전 지출도 여기도 또 재밌는 거 하나 나와요.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야. 그러니까 얼마짜리죠? 1,000원짜리 뭐 사는 행위요? 칫솔 사는 행위. 이거 금전 지출이요, 아니요? 금전 지출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1,000원짜리 칫솔 사는 것까지 법정 대리인 동의 없다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요거는 비록 금전 지출이지만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취소할 수 없다의 의미는 제한 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 없지만 누구도요? 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이 후견인은 저거하고 진행은 똑같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직권으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또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법정 대리권에 수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권의 수요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법정 대리인이 된다. 자, 오늘은 아주 그냥 최고로 어려운 거 하고 있죠. 그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 취소할 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한 법률행위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너무 좁을 수도 있죠.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을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 범위를 어떻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변경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변경 청구하는 겁니다. 그 변경 청구에 의해서 범위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애들도 결국은 한정후견인과 감독인이고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본배사지금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상태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거죠. 상태가 양호하다 보니까 법원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정해줬으면 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줬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조금 건방을 떨면서 동의 안 받고 막 까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의를 해줘야 되는 법률행위인데 잘 알면서 동의 안 해주고 있어요. 얘가 뭔가 삐졌다 그런 얘기죠. 동의 안 해주면 급한 건 얘 아닙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동의 안 해주는데 법률행위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동의 안 해주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좀 허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또 후견인이 동의 안 해주면 법원에서 허가도 해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이거 두 개 놓고 비교를 합니다. 또 특정 후견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패턴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성년 후견부터 봅니다. 지속적 결여고 여기는 뭐죠? 부족한 사람이죠. 청구권자가 청구한다. 이건 패턴 똑같잖아. 그죠? 피성년 후견인, 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한정 후견 쪽이니까 한정 후견 감독인이 없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청구한다고요? 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똑같아요. 근데 이쪽은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요. 다만 법원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행위 정해줄 수 있어요. 이쪽은요. 일단은 취소할 수 없다죠. 취소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정해줍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정해주느냐.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 할 때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다만 그 행위의 범위가 혹시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건 동의받아라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비록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요. 또 하나는 얘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동의해줘야 되는 법률행위를 얘가 동의 안 해주고 있대요. 동의 안 해주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다 청구한다 그랬죠?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변경도 할 수 있다. 자, 얼른 우리 한정후견 쪽에 가갖고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거기 부족한 사람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성년 후견인, 이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본배 사지검하고 누구만 빼면 되죠?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만 빼면 되겠죠. 이런 사람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의 경우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말은 9조 2항을 준용한단 말이 뭐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설명은 지금 법조문 설명 그대로니까 더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에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제2항에 가정법원은 본배 사지검 한정 후견인 감독인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그런 겁니다. 또 제3항에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둘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허가 받아서 하면은 이건 또 뭐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될 테고요. 제4항에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의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동의 없이 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했을 때는요.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리고요. 뭐 거기 다 했네요. 다 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 그것까지는 지금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조문의 내용에 굉장히 충실하시고요. 요거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저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년 후견의 종료 심판 왜 합니까?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겠죠. 여기도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하는 이유는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지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종료 심판하죠. 종료 심판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죠? 정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배 사지검 한정 후견인 감독인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 혹시 여기도 똑같아요. 종료 심판이 있고 나면 정상인이 됐는데 그 전에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했던 법률 행위가 추3 한십 이내라고 한다면 종료 심판 후에도 당연히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은 소급표가 없어서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 행위는 한정 후견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서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제척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의 심판이 나오죠. 특정 후견의 심판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얘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하지 못하는데 범위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 여기는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 다만 취소할 수 있으려면 동의 받아야 하는 법률 행위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저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면서도 후견인의 지위는 완전히 다르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지위는 완전히 다르죠. 저기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해놓은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서 이 틀만 좀 잘 잡아 놓으시면 아마 크게 걱정 없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